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자, 일단 거래소의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양선 5번 뽑아내고 음선 한 번에 다시 한번 양선에 약간의 도지성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3000단 위에 올려놨고요. 오랜만에 다시 3000단 위에 올려놨고, 이 동력의 역할을 했던 거는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1000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60일입니다. 6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래소는 60일선 위로 일단 올라왔다. 여기까지. 자, 비교합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입니다. 원래 정배열 상태죠. 지금 미국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판단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판단은 이겨내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FOMC에서 테이퍼링, 예전에는 그냥 테이퍼링이라고 했다면 요새는 테이퍼링의 가속화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예전에는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끝나, 그리고 연말에 금리 인상 시작해, 이렇게 했다면 시장 상황을 판단했던 연준이나 연준 위원들이 이 발언들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4월, 3월 테이퍼링 빨리 끝내고 금리도 연말에서 앞으로 딱딱 땡겨,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돈을 조금씩 줄이다가 끝내고 시장의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려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특히나 이 나스닥 기술주 라인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근데 이 두 가지 팩터, 이 변이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두 가지를 시장이 뭘 무서워하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후자인 거죠, 후자. 오미크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두고 회수를 하고, 그러니까 줄이고 회수를 하겠다, 이것들이 다음 주이면 거의 윤곽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쭉쭉 당기던 힘이 금요일날 살짝 찌글거리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에 나스닥의 기술주라면 우리나라는 성장주 2차전지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2차전지 라인이 금요일날 조정이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아직은 저것 때문에 시장이 도리어 또 한 번 발작을 해서 툭 꺾어지는 거 하나,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오케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냥 시장은 그 나름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장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00과 코스닥은 1000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지 패턴만 잘 보여줘도 추세는 1년 동안 생각해보면 8월 달에 완전히 깨져버리고 60일선에 봉이 올라간 적이, 주가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이제는 만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나 FOMC의 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긴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조금씩 나왔지만 좋은 상태고요. 일본들, 대만 반도체, 유럽, 중국이 최근에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요. 드디어 홍콩보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제일 약하네요,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주말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에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이 정도 하락의 폭이 나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주간 상승 살짝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HN벅스. 딱 봐도 음원사업자, NHN그룹주. 여기 보면 세 번째 주가 네오플라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NHN벅스의 가장 큰 재료로 계속 롤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싸이월드 17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싸이월드 재개장 오픈하는 것 때문에 뭐 음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서비스 기대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은 두 번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재료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으면 도리어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한쪽이 있을 것이고요.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시대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는 거 보면 이거는 그런 단계적인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이나 시장의 차트의 모습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사업자 다른 진단키트 사업자보다 굉장히 잘 버티는 축에 속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뭐 RNA 관련 탈모 화장품이나 치료법 관련해서 부각받으면서 개별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이제 시총이 1,500억이 됐네요. 시장이 워낙에 작은 종목이라 급등락 기조가 조금 심합니다. 뉴프렉스의 현재 단 큰 재료 중에 하나는 이제 오큘러스의 이미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나오죠. 일단 오큘러스라는 거는 VR 기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됐던지 간에 게임을 하던지 간에 뭐 수많은 IP를 활용할 때 그 하드웨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구 페이스북 현재 메타가 인수를 하고 오큘러스 쪽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라인으로 뉴프렉스가 움직였고요. 그럼 이 가장 큰 배경의 윗단에 있는 애는 미국 시장의 메타 그리고 항상 모든 시장의 기기의 개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애플이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이 VR 기기에 관련돼서 2022년부터 계속 기기가 쭉쭉쭉쭉 출시가 되는 기조로 간다면 뭐 국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국 회사들 다 같은 기조로 간다면 메타버스의 도구 역할을 하는 VR 기기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질문을 던진 거고 이 질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한 두세 종목의 이제 이미지가 섞여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LG이노텍, 뉴프렉스, 동훈하나텍, 삼성 쪽의 라인은 뭐 삼성전기 뭐 요런 느낌이겠죠. 뭐 등등등. 메타버스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가던 미디어 섹터의 대장 역할을 했던 덱스터나 위즈웍의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가고 대형주인 LG이노텍이 지속적인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으며 뒷단에 하드웨어 라인의 뉴프렉스 같은 조그만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현재 이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덱스터와 위즈웍이 4종의 메타버스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수급으로 2달 동안 덱스터 같은 경우에 거의 200%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 바통을 하드웨어 라인에서 큰 애는 리노텍이, 작은 애는 뉴프렉스가 일정 부분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에서 우리 여러 가지 영상들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의 영상들, 그쵸? 그 다음에 펄어비스의 도깨비, 엊그저께 뮤직비디오 나왔었고, 메타에서 호라이즌 월드라고 공개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던 그 현상들이 많이 주위에 온 상태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아주 재미나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온다면 확 하고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게임이 있을 것이고, 드라마 엔터 이쪽 라인의 미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눈앞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지내고 이런 것도 되고, 성인 시장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벌써 많이 됐고, 그쵸? 이런 것들이 점점 히트 상품이 하나가 딱 출연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웹툰 같은 거 보시면 무슨 굴지의 게임 회사가 하나를 게임을 출시했는데 온 국민이 거기서 직업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쵸? 게임 업종에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로직이 또 최근에 등장을 했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거는 얼마 안 지났죠. 이런 것들 보면 시대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멈춰 있으면 따라가지 못한다. 유연하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노르페인트 이번 주에 40%나 움직였어요. 외인기관 쌍끌이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페인트 원사업단의 업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금요일날 노출이 됐던 재료는 2차전지 쪽의 무슨 기술이나 소재 때문에 노르페인트가 2차전지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식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나 시장은 뉴를 좋아한다.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시장은 쭉 풀어서 쓰면 고루한, 아니면 원래, 올드 한 게 갑자기 뉴, 신, 새로운, 다 마찬가지죠. 트렌디한 무언가를 붙이면 반응을 하고 이를 주가에 반영을 한다. 그쵸? 여기서도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업자 메타버스, 다른 사업자 2차전지, 다른 사업자 자율주행, 다른 사업자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원래 사업단이 있고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장단에 신사업단을 붙였을 때 반영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노르페인트에서도 지난주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성장주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에 취약할 거라는 우려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성장의 폭이 워낙에 강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기고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 충돌하고 있는데요.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대선 관련주 몇 개 들어있고, 이번 주에 은근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죠. 하기는 워낙에 그쪽에 관심이 없던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그쪽 관련 모멘텀이 작동을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부터 해서 원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라인까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이렇게 개별 반등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느 정도 롤링은 나오겠죠.
파맵신이나 네오이뮨텍, 올릭스,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이백, 박셀바이오 이런 느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30위권 안에 자, 뒤로 더 밀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런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레고캠 바이오도 이번 주에 13%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올릭스도 13%, GC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단순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롤링이라면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그게 아닌 수많은 섹터들이 이제 조금씩 정비가 들어가면서 바이오 라인들의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가는 거라면 거꾸로 이제 오랫동안 하락했던 추세를 최소한 멈춰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쭉 당기면서 지수단을 올리면서 센티는 조금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2차전지나 메타버스나 게임 라인들은 계속 등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 오랫동안 물렸던 물량들이 자꾸 개인들이 털어내고 있고, 이것들 가지고 이 찌글찌글하는 쪽을 더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대형주 라인이 추세가 지금 확 돌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쪽의 비중을 잘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좀 확실히 되면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2월 달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나 미래사업이나 신사업단에 대한 것들을 그 성장성을 믿고 가는 것과 그 안에 롤링에 따라서 나는 진짜 믿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수많은 흔적들에 의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이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은 이렇게 작용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이제 굴곡이 있겠어요. 2차전지 시장도 이렇게 했고 쭉 하다가 갑자기 중국 이야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 충전소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서 지글지글, 금리 인상 기조 나오면서 지글지글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을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믿음. 그쵸? 이번 주 주간에서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성장주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성장주 투자를 할 수 있는 현재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어떤 유연함? 원사업단에서 돈을 잘 벌어서 주당 순이익이 원래 증가하고 있는데 EPS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는 퍼가 올려붙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생각,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서 뽑아낼 수 있는 로직인 것 같습니다. 뭐 좀 스무스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말도 됐고요. 지금 뭐 내년 준비하는 것도 뭐 당연히 원래 하고 있는 일이지만 시장도 생각보다 3,000, 1,000단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그래도 과거에 퉁퉁퉁 깨졌던 2,900도 깨고 내려갔던 또 1,000을 깨고 내려갔던 이미지에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주위에서 캐롤은 덜 들리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대응을 하면서 마지막 3주를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이용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른 방식으로 오랫동안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개별적인 유튜브를 2시간, 3시간 보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나중에 결과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걸 많이 보려면 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에 검증을 하는 단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좋게 봤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에서는 신호가 아니야. 그럼 아닌 거고. 누군가 얘를 정보 분석만 해서 굉장히 큰 테마주로 봤는데 재무로 봤더니 정말 내일 모레 막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와도 뭐 자연스러운 상태야. 그러면 아닌 거고. 어디선 나한테 뭔가 영향을 줘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딱딱딱 차트상 장치, 재무상 장치, 정보상 장치 3개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나를 누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런 장치를 배우려면 저희랑 같이 가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 사이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또 사이트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간혹 가다가 회원 대상으로 뭐 연락이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확인 전화도 한번 주셔서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렇다고 이 저희 전화번호 공개번호 다 이렇게 공개해 놓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12월달에 남은 2주에서 3주는 릴렉스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역시나 뭐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유동성을 폭발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먹겠죠. 당연히.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봐주시면서 하나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수동적으로 A란 종목, B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공부 오랫동안 하는 쪽의 주식 매매자,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